3년 연속 적자. 한때 정말 잘 나가던 화학 대기업 대한유화가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과 2년 뒤에 이익이 3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냥 희망회로일까요? 아니면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적인 시나리오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유화가 과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학산업이라는 게 전형적인 시크리컬 산업이잖아요? 경기를 엄청 타죠. 대한유화도 이 거대한 경기 사이클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경기는 안 좋았고 중국에서는 막대한 물량을 쏟아냈죠. 이게 정말 치명타였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 3년 연속 적자라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와, 2024년 한 해에만 영업손실이 무려 599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적자 늪에 빠진 화학 강자.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었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 재무 상태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는 동안에도 대한유화의 재무 상태는 놀랍게도 업계에서 거의 톱티어 수준으로 튼튼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폭풍우 속에서도 끄떡없는 철옹성을 보는 것 같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표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보세요. 부채 비율이 25%가 채 안 돼요. 이건 뭐 거의 빚이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유보율은 4,00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회사 안에 쌓아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맷집 덕분에 그 혹독한 불황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반전의 무기. 이렇게 튼튼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대한유화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이제 반격을 준비하는데 그 핵심에 바로 배터리와 발전소라는 두 개의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 두 카드가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회사의 전략을 보면 정말 창과 방패가 딱 떠오릅니다. 한쪽에는 안정적으로 캐시를 벌어다주는 방패, 바로 발전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미래의 성장을 책임질 날카로운 창, 배터리 소재 사업이 있는 거죠. 그 날카로운 창이 바로 이 배터리 분리막 사업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그냥 1등도 아니고 압도적인 1등이죠. 게다가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넘사벽 사업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2020년 이익 3배 성장의 근거.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왜 다른 해도 아니고 딱 2020년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에 이 3개의 엔진이 동시에 터진다는 거죠. 자,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딱 3가지가 맞물립니다. 첫째, 예전에 크게 투자했던 설비들의 감가상각이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나가던 큰 비용 덩어리가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는 발전소 이익이 이제 1년치가 통째로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핵심 사업인 분리막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니까 이익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2025년에 한 534억 원 정도 벌 거라고 보는데 2026년에는 와, 1,901억 원입니다. 거의 3배가 넘게 뛰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한 V자 반등이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이 멋진 시나리오를 망가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지 이제는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입니다. 특히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공장을 지어대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 수요까지 줄어드니까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혹시 가치 함정 아니야? 하고요. 가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싸 보여서 샀는데 알고 보니 성장 동력이 꺼져서
영원히 그 가격에 머무는 주식을 말하거든요. 만약에 2026년이 됐는데도 업황이 살아나지 않으면 재무는 튼튼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치평가와 투자 시나리오. 그럼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다 감안했을 때 과연 대한유화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경쟁사들과 비교도 해보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대한유화의 강점이 더 잘 보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아직도 실적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대한유화는 탄탄한 재물을 바탕으로 확실한 성장 카드, 즉 배터리 분리막 사업을 들고 있잖아요.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플레이어는 흔치 않죠.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쉽게 말해서 지금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해도 주주들이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싸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지지부진한 거고요. 기본 시나리오는 업황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16만 원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는요.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와서 2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이 낮은 주가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가치 함정이냐, 반전의 서막이냐?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